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이 오늘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이 용의자가 지난해 12월 달에도 부산에서 이재명의 옆에 있던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일정에 이재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옆에 따라다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여기에 지금 이 목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동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들것에 들려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해자 용의자는 57년생 남성입니다. 우리 나이로 67세 18cm의 흉기 날 길이가 13cm였습니다. 이 용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범죄 용의자가 어제 봉화마을에 왔다는 말이 나도는데 정확한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용의자는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범행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부산대학병원에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놓고 부산 지역에서 발칵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 여기에 목에 경동맥이 손상이 입었다 하더라도 그 빨리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받지 않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굳이 가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을 못 믿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라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찢어진 부분이 한 1cm 그러니까 열상 부분이 1cm고 다량의 피를 흘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찰 보고는 경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인데 부산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지방대학병원도 의료술이 발달되고 의료술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거 뭐 고난도 수술도 아니고 이거 뭐 아주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런 암도 아니고 그런데 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서울로 옮긴 거와 관련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민주당의 반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왜 서울로 옮길까요? 부산에 있으면 되지. 자, 올 총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올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체제가 온전하게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범법 집단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이 집단들이 준동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방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권들을 집어넣고 또 공천을 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재명은 자기를 확실하게 지켜줄 사람 자 윤석열 정부와 싸워서 그야말로 이재명을 옹립해가지고 그래서 큰 굴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거기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뭐 이 민노총이나 그리고 한총련 전대협 이런 그동안 운동권 선수들이 속속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정치를 1980년대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1980년대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거기다가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가 사범에다가 온갖 범죄 혐의를 지고 있는 이 인물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지켜봤듯이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마구 흔들고 폭주하듯이 자, 이 대한민국 체제를 또 입법을 통해서 입법 독재를 통해서 개딸을 앞세워가지고 마구 흔들어 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해 4월 10일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고문께서 올해 총선은 2차 한국전쟁이다. 1차 한국전쟁이 지난 1950년에 일어났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2차 전쟁이다.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4.20 최후의 날을 다시 막아야 한다. 이런 칼럼을 적었습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말 연시를 기해서 지금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 이 집단의 제2차 남침이 자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일어난 두 번째 국제전쟁이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자행이 됐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2차 한국전쟁은 세 개의 동심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동심원은 글로벌 자유연대와 시진핑과 푸틴, 시진핑 중공과 푸틴 러시아가 합쳐진 거와 글로벌 자유연대와 충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심이고, 두 번째 동심은 자유대한민국과 북한 대남 전략의 충돌, 세 번째 동심은 자유대한민국의 현실 정권의 자유진영, 현실 정치권의 자유진영과 그리고 전체주의 진영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글로벌 자유연대와 시진핑 푸틴이 붙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우리 남한 안에서도 자유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남북 간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동심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결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남한 안에 또 남북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유인들은 이 큰 프레임 속에서 2024년 총선 국민의 전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총선은 단순한 자유 대한민국 내부의 정쟁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의 존속이냐 소멸이냐가 걸린 일대 접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0 최후의 날이냐 아니냐의 사생 결단이 바로 총칼이 아닌 선고로 판가름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총선까지의 2차 한국전쟁은 한동훈의 극적인 출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의 상특검 반격이 첫 번째 불꽃을 튀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진영은 이제야말로 방어적 타성을 떨쳐버리고 성난 얼굴로 돌아봐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특검에는 김정숙과 김혜경 특검으로 대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관련이 특검에는 김정숙과 김혜경 특검, 이 김정숙도 지금 특갈비를 통해서 옷 사입은 거라든지 그다음 해외여행이라든지 엄청난 돈을 국고를 낭비를 한 형태. 자, 거기다가 김혜경도 경기도의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법인카드로 마음대로 쓴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짜 뉴스에는 진짜 뉴스로, 그리고 선정적인 여론조작은 바로 양식과 양지의 역풍으로 박살을 내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를 헛떨어뜨리는 기회주의 역선택의 공작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논파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유권일 주피는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공정법치에 대한민국에서 미선이 효순이 사태가 난다든지 광우병 난동이라든지 탄핵 광란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선이 효순이 사태, 광우병 난동, 탄핵 광란 이 모두가 선전 조작, 왜곡된 뉴스 가지고 이렇게 광란을 했던 그야말로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자행인데, 그래서 결국은 탄핵과 대통령 구속까지 이어졌던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변혁을 가져왔던 이런 사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공과 북한의 총선 개입, 부정선거 공작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진영의 태세는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재래식 국민의힘 같은 국자 위세에 주눅이든 사이비들은 다 갈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자 위세에 주눅이든 사이비들, 자, 한동훈 국민의힘은 운동권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나요? 라고 하는 자조하는 못난이 노릇을 단호히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극자들이 위세를 부리고
극자들이 조금만 자기들이 불편한 소리를 하면 극우 세력이다, 아스팔트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사이비를 다 갈아치워야 된다. 그 반대에도 그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도 국민의힘 안에도 좌파 진영에서 온 사람들, 자, 거기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와 함께 손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운동권 앞에서만 서면 자꾸 자가진화요 하고 있는 이런 자주하는 무리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감하게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 진영은 또한 시진핑 중공과 푸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세서왕조, 거기다가 남한의 주사파, 이 4개 세력의 총선 개입을 철저히 분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공과 푸틴 러시아와 북한의 세서왕조와 남한의 주사파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정세를 뒤집으려고,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면은 또다시 이제 앞서 언급한 4개 무리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꼭 옥죄고, 자, 여기에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고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발 댓글 부대가 작동하는 정황이고, 북한은 시시콜콜 모든 대목에까지 지하 조직에 명령을 내린다는 게 간첩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 집회할 때도 시 구호까지 북한에서 지령을 줬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회를 열었다는 게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는 이 자유투쟁의 최전방에서 반대한민국과 그리고 기회주의 타파의 이 합친 그 어떤 꼼수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에 함께하는 자유분들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함께 투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유건일 전 주필께서 글을 적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몸살리지 않겠다, 눈치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권, 그리고 저 개딸 전체주의, 여기를 꼭 찍어갖고 저격했고,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념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카르텔을 이걸 부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 이재명과 그 부패한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이 핵심 세력들이 경기 동부연합, 민노총, 남총련, 한총련, 전대협, 이 세력들이 다시 뭉치고 있는 이 세력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제2의 6.25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에게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 그게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